안녕하세요. 숲속 이야기 한의사 김한수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붓는 분들 많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쑤셔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오늘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몸속에 숨어있는 염증 때문입니다. 하버드대와 서울대 병원 연구에서도 이 만성 염증이 치매, 당뇨, 관절염, 심장병의 공통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증을 약도 아닌 집에 있는 단 한 가지 재료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차만으론 부족해요. 제가 알려드릴 이 한 가지를 함께 넣으면 몸속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침, 손발저림, 관절통, 위염까지 한 번에 다스릴 수 있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진짜 보약 생강차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약보다 확실하고 몸이 따뜻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숲속 이야기 김한수가 알려드리는 생강차의 힘, 이것 넣으면 온갖 염증 최고의 보약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건강 정보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염증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별거 아닌 거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닌 염증이 바로 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단순히 상처가 덧나는 것,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붓는 것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 깊은 곳에서는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천천히 타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의 70% 이상이 만성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세포가 자꾸 손상되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암의 출발점입니다. 말하자면 염증은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불씨 같은 암의 씨앗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뇨, 관절염, 치매, 심혈관 질환, 심지어 위암까지. 이 모든 병의 공통점은 바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속 염증이란 게 한 군데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72세의 정분자 어르신은 평소에 늘 피곤하다, 무릎이 시리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혈액검사에서 CRP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건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면 관절염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혈관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몸이 SOS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은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겉으로 티가 안 나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타오르는 불. 이 불이 오래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장기가 약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만성 염증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지요. 문제는 이 염증이 나이 들수록 잘 생긴다는 겁니다. 젊을 땐 몸이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보다 손상이 빠르니까 작은 염증도 오래가고 그게 골마서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 많아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 잇몸이 붓거나 무릎이 붓는데도 낫질 않는 분들. 그게 바로 몸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버드대 노화의학 연구팀은 노화 자체가 만성 염증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이 늙는 게 세포의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세포가 염증에 시달리다 지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를 막는다는 건 염증을 잠재우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피로, 관절통, 소화불량, 불면, 우울감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호르몬이 뒤틀리고, 그게 다시 염증을 키우죠. 결국 몸과 마음이 서로 불을 옮겨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불씨를 나이 탓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말 한마디가 염증이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관리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염증을 꺼트리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주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에게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음식 같지만 사실은 약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차로 끓여 마신다 수준에서만 그칩니다. 그럼 효능의 절반도 못 써요. 생강은 몸속 염증을 꺼주는 자연의 소방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수가 제대로 일하려면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70대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낮춘 실제 생강차의 비율, 그리고 그 안에 넣은 이것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절반만 이해된 겁니다. 생강이란 게 참 신기한 약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를 뿐이지요. 사실 예전부터 생강은 음식의 왕이 아니라 약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강은 위를 덮이고 냉기를 몰아내며 피를 맑게 한다. 또 생강을 오래 먹으면 오장에 찬 기운이 사라지고 사람의 기운이 편안해진다. 옛 선조들이 생강을 단순히 향신료로 쓰지 않고 몸을 살리는 생명약으로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겨울마다 임금님께 올리던 음식 중에는 반드시 생강이 들어간 탕이 있었습니다.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순환시켜서 감기나 냉증, 관절통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강은 추운 계절의 약이자 노인의 약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원리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진저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단 혈액 속 염증 수치인 CRP가 평균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쿄대 연구에서도 생강이 위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환자들 몸에서 직접 봤습니다. 73세의 유명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약을 먹어도 위가 편하지 않았죠. 위염약을 수년째 드셨지만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강을 조금씩 끓여서 마시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하게 한 잔씩, 그리고 잠들기 전 반잔. 한 달쯤 지나니 위가 편해지고 선생님, 아침에 속이 덜 차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실제로 위 점막의 염증이 줄면 위산 역류도 안정되고 식후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왜냐면 생강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몸의 기초대사가 안정되니 체온도 올라가고 피로도 덜해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생강의 효능이 단지 소화나 염증 억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액순환, 면역력,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병원 노화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 속도가 더 원활했다고 합니다. 즉 생강이 피를 맑게 하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니라 피를 움직이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환자 중 한 분, 78세의 박동식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찼습니다. 겨울엔 양말을 2겹씩 신어도 시리고 밤엔 종아리가 쥐가 났어요. 혈액순환제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보다 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약은 피를 녹이지만 생강은 피를 데웁니다. 그분은 그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손끝이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덜 저려요. 하시더군요. 정말로 혈류가 살아난 겁니다. 혈관이 막혀 있던 게 아니라 차가워서 굳어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넘어서 피를 깨우는 약이라는 걸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생강을 매일 차로 마시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의 진짜 효능을 반으로 줄여버리는 방법으로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릴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강은 끓이는 온도, 시간, 그리고 조합에 따라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생강차를 아무리 마셔도 그냥 따뜻한 음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생강차의 잘못된 끓이는 습관과 그로 인해 사라지는 약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아프면 생강차 한 잔 끓여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효과가 없다고들 하세요. 선생님, 생강차 매일 마시는데도 몸이 여전히 차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끓이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진저롤, 쇼가올 같은 항염 성분은 80도 이상에서 급격히 파괴됩니다. 즉,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반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강을 오래 세게 끓이시죠. 마치 한약처럼요. 끓이는 동안 향은 진해지지만 정작 약효는 줄어드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온중산안이라 부릅니다. 몸의 한기를 풀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끓이면 이 온기보다 열독이 생깁니다. 즉, 속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는 거예요. 위가 약한 분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드셨는데 속이 타는 느낌이 나고 위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위 점막이 자극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끓이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팔팔 끓인 물에 생강을 넣는 게 아니라 불을 끈 뒤 3분 정도 식힌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넣고 10분만 우려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했던 속이 가라앉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같은 생강인데 끓이는 방식이 달라지자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꿀에 재운 생강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꿀생강도 좋지만 오랫동안 보관하면 생강의 휘발성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게다가 꿀의 당분 때문에 당뇨나 위가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처음부터 넣지 말고 마시기 직전에 티스푼 반 정도만 섞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썰어요. 두껍게 썬 생강은 겉만 있고 속은 그대로라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습니다. 손톱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야 짧은 시간에도 진저롤이 고르게 퍼집니다. 같은 생강, 같은 양인데 썰기 두께와 끓이는 시간만 달라도 색이 다르고 향이 다릅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단맛이 도는 게 약효가 제대로 살아난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껍질째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진세놀이 들어있어서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흙이 묻은 생강은 살짝 긁어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히 벗겨내면 그 좋은 성분이 함께 사라집니다. 끓이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그 이상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보다 자극하는 작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끓이지 말고 우려내세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우려내는 겁니다. 차가 아니라 약차로 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서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 하시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열로 익힌 생강은 자극이 되고 따뜻하게 우린 생강은 순환을 돕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강의 약효를 배로 올려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관을 열어주는 자연의 친구죠. 그 재료를 함께 넣으면 생강의 따뜻함이 깊어지고 몸속 염증이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생강차를 권할 때 꼭 함께 이야기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계피, 시나몬입니다. 계피하면 향긋한 냄새 나는 가루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의학에서 계피는 몸속에 갇힌 냉기를 몰아내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쓰여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피는 막힌 피를 돌리고 냉한 기운을 흩어준다. 즉 생강이 불씨를 만드는 약이라면 계피는 그 불씨를 온몸으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계피가 그 따뜻함을 손끝과 발끝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몸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속 염증을 만드는 물질이 줄어들고 근육통과 관절 통증이 빠르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불씨를 꺼주는 힘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도쿄대학의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향 성분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더 잘 흐르게 하고 혈압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생강이 염증을 누르고 계피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조합은 저의 오랜 진료 경험에서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75세의 박정임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늘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리고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혈압약, 순환제, 홍삼까지 드셨지만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생강과 계피를 함께 넣은 차를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후에 반잔씩. 일주일쯤 지나서 오셨을 때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밤에 다리가 안 쥐어요. 손이 덜 시려요.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뒤에는 무릎 통증이 줄고 식후에 졸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계피가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강이 불을 피우면 계피가 그 불길을 길게 이어주는 셈이죠. 다만 계피는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리거나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생강 30g에 계피 3g, 한 컵 기준으로는 생강 4조각, 계피 한 쪽 정도가 좋습니다. 이 비율로 끓이면 속이 따뜻하면서도 입안은 부드럽고 자극이 없습니다. 너무 진하면 혀가 텁텁하고 위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피를 너무 진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과 계피의 조합을 몸의 불씨를 살리는 약이라 부릅니다. 찬 기운이 오래 쌓인 사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처방이죠.
이 조합을 매일 꾸준히 차로 마시면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손끝까지 피가 도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염증이 사라지는 첫 신호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이 차는 좋습니다. 겨울엔 냉증을 막고 여름엔 냉방으로 식은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걸 꾸준히 마신 분들 대부분이 기침이 줄고 위장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생강계피차를 이렇게 부릅니다. 몸속 피를 깨우는 차. 약이 아니라 몸을 데우는 생활 습관이자 노년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생강계피차는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마시는 보약입니다.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끓이는 법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 됩니다. 먼저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 30g, 계피 3g, 물 500ml, 그리고 꿀 티스푼 반. 이게 기본 비율입니다. 컵으로 따지면 생강 4-5조각, 계피 1쪽, 물 2컵 반 정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시간입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지 마시고 물을 끓인 뒤 3분 정도 식힌 다음 생강을 넣으세요. 그 다음 약불에서 10분만 우려내면 됩니다. 이 시간이 생강의 좋은 성분이 가장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변성되고 쓴맛이 올라와서 위에 부담이 됩니다. 10분쯤 지나서 불을 끄고 그때 계피 한 쪽을 넣어주세요. 계피는 열이 너무 높으면 향과 효능이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는 게 핵심이에요. 뚜껑을 덮고 5분만 더 두면 향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면서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계피의 달콤한 향과 섞입니다. 다 우리고 나면 컵에 따라 꿀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염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단맛은 살짝만 혀끝에서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마실 땐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손으로 잔을 감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가 바로 몸속 순환을 도와주는 최적의 온도예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2일 이상 두지 마세요. 하루 이틀 마실 분량만 끓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강의 향이 약해지고 계피의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됩니다. 남은 건 버리시고 새로 끓이는 게 몸에는 훨씬 낫습니다. 기호에 따라 레몬 한 조각을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가 생강의 흡수를 돕고 몸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레몬을 빼세요.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후에 반 잔, 잠들기 전 따뜻하게 한 잔. 이렇게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마시면 몸의 순환이 깨어나고 점심엔 피로가 덜 쌓이고 잠들기 전엔 몸의 긴장이 풀려 숙면을 돕습니다. 이 3가지 시간대를 지키면 몸의 리듬이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기운이 안정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몸이 많이 차신 분은 생강을 조금 더 두껍게 썰고 평소에 열이 많은 분은 얇게 써서 향만 우러나게 하세요.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맞춤법입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이 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 대부분은 손발 냉증, 소화불량, 불면, 관절통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 중에는 밤에 종아리쥐가 안 나서 새벽에 깨지 않는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건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차는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불을 지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몸속의 불씨를 살리고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는 힘. 그게 바로 생강계피차의 본질입니다. 이걸 한두 번 마신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꾸준히 마시다 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무릎이나 어깨 통증이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몸을 되돌리는 습관입니다.
차 한 잔으로 내 몸의 속도를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생강계피차의 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생강계피차를 권하고 정말 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74세 김용자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새벽에 잠을 설치셨죠. 약도 먹고 파스도 붙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강계피차를 꾸준히 마신 지 2주가 지나자 손끝이 덜 시리고 종아리의 쥐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겨울임에도 양말 한 겹만 신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건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분은 78세의 이춘배 어르신입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해서 식사 후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이분께 생강계피차를 아침 식후 한 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속이 훨씬 편해지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염증이 가라앉고 위장이 따뜻해지니 자연스럽게 소화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82세의 김말순 어르신. 오랫동안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침이면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했죠. 저는 그분께 하루 2잔의 생강계피차를 권했습니다. 꾸준히 마신 지 한 달 반쯤 지나자 손가락이 부드럽게 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약보다 이게 더 믿음이 가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다는 것. 피가 돌기 시작하니 염증이 줄고 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차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한 잔의 습관이 몸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염증이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순환입니다. 이건 약이 아닌 생활 속의 치료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차, 그게 바로 가장 오래가는 보약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돈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시간을 투자해서 바꾸는 겁니다. 생강계피차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생강 한 조각, 계피 한 쪽 꺼내 따뜻한 물에 우려보세요. 그 첫 향이 올라오는 순간 몸이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보약입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정성으로 끓이는 한 잔의 시간. 그 정성이 몸의 균형을 되돌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부터 마시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가족이나 친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카톡으로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숲속 이야기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의사 김한수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